자, 우리 시점 보도록 할게요. 자, 소설에서 시점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시점은 뭐냐면 소설에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느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느냐, 또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알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영화 보듯이 그냥 앞에 일어나는 것을 관찰만 하는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서술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점의 종류에는요, 일단은 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작품 속에 나가 등장인물이에요. 내가 겪는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직접 자기의 이야기를 함으로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독자들에게 직접 말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친근감과 신뢰감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주인공이 자신의 입장만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그 주인공의 시점에서만 서술되니까 주관적이 될 수 있고요. 독자는 주인공이 보고 느낀 것만 알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어요. 나가 작품 속에 등장을 해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부수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가 내 얘기가 아니라 주인공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점이에요. 작품 속에 나가 등장하지만 주인공이 아닌 관찰자인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눈에 비친 것만 이야기하죠.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의 내면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서 이제 그 서술자를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 추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과 신비감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독자는 나가 전해주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인공의 심리나 성격을 추측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알아뒀으면 좋겠는 거, 이건 좀 여러분도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1인칭 시점의 소설은 서술자 나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믿음이 안 가는 서술자들이 있어요. 서술자가 어린아이야. 그래서 미성숙해. 그래서 내용 파악을 잘 못해. 서술자가 얘기해 주는 거를 듣고 우리는 알겠어요. 우리는 저들이 좋아해서 그러는 거네. 근데 엄마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랑손님과 오키가 그렇거든요. 사랑손님하고 어머니하고 서로 좋아하게 돼요. 어머니는 사별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데 오키는 엄마 얼굴이 빨개진다. 이상하다. 읽는 독자들은 엄마가 지금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 사랑손님 좋아해서 그런 거네 라는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사랑손님이 엄마 좋아해서 지금 이런 갈등을 겪네 다 알아요. 오키의 이야기를 듣는 그 독자들은 다 아는데 정작 오키는 몰라요. 오키는 몰라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미성숙하거나 무교양, 무지, 눈치코치 없는 1인칭 서술자 나가 나타나는 경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오키는요, 어머니 아저씨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전달을 해요. 독자는 오키의 눈에 비춰진 어머니와 아저씨의 말과 행동을 통해 두 인물의 서로에 대한 마음을 추측하고 확인해야 되는, 오키가 말해주는 것을 가지고, 오키는 엄마랑 아저씨랑 서로 좋아하는 것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오키가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독자는 두 인물이 서로 그런 마음인 것 같다라는 걸 추측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김유정의 봄봄에도 이제 거기도 나가 나오는데, 어수룩하고 순진한 나는 어떤 장인의 교활한 회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해요. 또 이런 나의 어수룩한 모습에서 해악을 유발해 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작품이 있냐면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작품에도 나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예요. 그래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는 아저씨를 관찰하면서 아저씨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비판적으로 평가해요. 하지만 읽는 독자들은 이 나가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일제에 순응하고 안정된 생활만을 추구하는 인물이구나. 그래서 독자는 나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하면서 오히려 아저씨라는 인물이 오히려 긍정적이네. 얘는 아저씨를 비판하고 있지만 오히려 아저씨가 긍정적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인칭 시점에는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어요. 3인칭 관찰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서술자가 소설의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을
그 관찰자의 위치에서 서술하는 시점인데요. 서술자는 객관적인 태도로 눈으로 보는 것만을 서술하며 일체 해설이나 평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극적인 효과를 내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기 때문에 인물을 부를 때는 그, 그녀, 개똥이, 아무개처럼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고유 명사를 사용합니다. 독자는 서술자의 객관적 설명을 통해 사건 전개나 작가의 의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상해서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특징이 있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 이것도 잘 나와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과 사건에 대해 서술합니다. 그런데 이 서술자는 신처럼 등장인물의 모든 것, 속마음, 인간관계, 과거와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서술자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설까지 다 해줘요. 얘는 착해, 얘는 나쁘거든, 이런 얘기를 다 해줘요. 때로는 서술자가 작가의 인생관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까지 직접 서술자가 다 얘기해버려요. 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서술자가 알아서 다 분석해주기 때문에 독자는 딱히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품들을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전형택의 화수분. 자, 나에게는 1인칭이겠죠. 자, 그런데 어머맥에서 내용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지난밤에 아범이 왜 그렇게 울었나? 아내가 이제 대답을 해주죠. 이제 아범이 왜 울었는지.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시점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나가 아니거든요. 주인공이 그 아범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의 시점은 나가 나오니까 1인칭이야. 그런데 주인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 이제 작품이 있는데 황순환의 독짓는 늙은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여기는 보면 나가 나오는지 봅시다. 앵두찐 할머니가 와서는 좋은 자리가 있으니 당손이를 주워버리자라는 말로 말이 난 자리는 재물도 넉넉하지만 사람들 마음씨가 무던하다. 뭐 이렇게 쭉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사연이 있다더라. 당손이를 주면 참 좋겠다. 송영감은 자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래서 송영감이 뭐 이제 싫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막 이 자기가 병만 나으면 아직 1등 호주라는 칭호 아래 얼마든지 독을 지을 수 있어. 거기서 겨울 양식과 내년에 한 미천까지 나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자, 이 송영감의 마음이 조급해졌다. 지금 나는 안 나왔어. 근데 지금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마음까지 다 파악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품 보고 시점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